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시리아와 이란, 헤즈볼라, 가자 등의 소식들을 접하고 계실 건데요. 이번 영상은 시리아 관련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발표가 됐으려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 외신에서는 꽤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주변 중동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시리아의 안정화가 정말 중요하죠. 주변 나라들의 개입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시리아 내에서의 국민들의 어떤 요런 합쳐지는 것 그리고 내전의 재발 가능성 이런 것도 다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 될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새 내각이 발표가 되었고 장관이 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예상이 좀 되었죠. 반대 여론이 좀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리아는 작년 12월 HTS 정부의 반군이죠. 정부 전복이 된 다음에 아사드 정부를 무너뜨렸죠. 그 다음 해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숨가쁘게 달려왔죠. 해야 될 과제가 진짜 많았습니다. 시리아 내전도 극복을 해야 되고 한민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쿠르드족, 드르주족,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 알라위파들, 수니파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전국 속에서 하나로 합치긴 해야 되고 현재 HTS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도 뭔가 대외적으로도 안정을 좀 끼칠 수 있도록 외교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거의 한 거의 세네 달 만에 새 내각과 장관이 구성되었는데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미그적거리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좀 뭔가 하나로 합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날 새로운 정부 내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2명의 장관직이 임명되었고 그들이 앞으로 이 임시정부를 이끌어갈 요인들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주의할 거는 그러면 시리아가 모든 사람이 한 민족이 아니라고 했죠. 다른 종교 집단, 소수민족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이 장관직 구성에 영향을 줬는가 이걸 좀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출처는 밑에 있고요. 일자는 그게 올라온 날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관 중에 사회부 장관이 있다고 합니다. Social Affairs 있는데 여성이 한 명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농업부 장관에 드루즈 소수민족이 한 명 있다라고 하네요. 이 드루즈 소수민족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현재 새로운 시리아에 충성하는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요. 시리아 전체 인구에서 드루즈 민족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입니다.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일단 최소 한 자릿수 때는 맞는 것 같거든요. 3, 4%면 거의 22명이라 한다면은 한 명 정도는 있을 만한 그런 숫자긴 합니다. 자, 교육부 장관을 보도록 하죠. 자, 교육부 장관에는 쿠르드족이 뽑혔습니다. 쿠르드족. 튀르키예가 계속해서 쿠르드족들을 좀 많이 견제하지 않습니까? 이 쿠르드족은요, 시리아에도 있고, 그 위에 있는 튀르키예 국가의 남동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오른쪽에 있는 이라크 북부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주로 쿠르드족이 분포하죠. 네, 거기서도 한 명 뽑힌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굳이 숫자로만 보자면, 한 2명 정도는 뽑혀야 했던 그런 인구 비율 같은데, 한 명이 뽑혔다고 합니다. 조금 살짝 인구 반영이 덜 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교통부 장관에 알라위파 출신이 한 명 뽑혔다. 약 10%인 거 보니까, 만약에 장관직이 22명이면은 인구 비율을 봤을 때 2명 정도 뽑혀야 됐던 상황이죠. 여기도 역시 숫자만 봤을 때 조금 소수민족 반영이 조금 덜 된 느낌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쿠르드족, 알라위파 일단은 한 명씩 뽑혔기 때문에 소수민족을 아예
뭔가 등한시했다는 느낌은 아닌데 뭔가 살짝 형식적으로 한 명씩 뽑은 느낌은 좀 있죠. 뭐 두 명이면 조금 더 그 맥락이 달라질 텐데 아무튼 그런 느낌을 사는 듯 하고요. 네, 보시면 네 개의 장관 저희가 봤을 때 뭔가 국방부라든지 정말 중요한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중요한 부서긴 하지만 뭔가 이 대통령과 더 직결될 것 같은 그런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직책. 그렇죠. 자, 그런 직책들은 여전히 임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제시된 장관 요직 말고 다른 주요 직책들은 일단 임시 대통령을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 뭐 그런 것이고 선거가 치러질 시기까지 알샤라는 임시 대통령직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죠. 시리아 HTS 반군으로서 작년 12월에 아사드 정부를 축출하고 시리아를 다시 뭔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선거는 최대 5년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것도 불확실하긴 하죠. 5년이라는 게 왜 5년인지도 사실 불확실하고요. 아무튼 이건 계속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북동부 시리아 자치행정부이죠. 실제로 봤을 때 시리아 내전 기준으로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있는 쿠르드 중심의 시리아 민주군들이 통치하기보다는 자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 세네각을 반대하는 그런 주요 입장들을 보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첫째 문장은 쿠르드족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22명의 장관이 있는데 소수민족의 비율이 좀 덜 반영된 것 같다. 좀 더 충성파들이 많이 장관의 요직에 임명된 것 같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아마 세네각을 구성할 때 뭔가 이 구성하는 것 자체가 LGTS 중심으로 뭔가 구성되는 것 자체를 반대했을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북동부에는 그렇고 남부에는 드루즈인들이 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드루즈족이 많이 살고 있는 수와이다 지역 있죠. 한 번씩 언급을 한 적 있는데 여기 있는 주민들도 역시 세네각에 반대하고 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총성파 인사들이 중심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드루즈 역시 뭐 인구 비중으로 반반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론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뭔가 새 시리아 정부에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회의적인 파가 있고 새 정부에 그래도 충성을 하고 통합을 해야 시리아가 전체적으로 안정되지 않겠냐 이런 파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회의적인 입장을 지닌 그런 드루즈족들은 보통 이스라엘 쪽하고 좀 연계되려는 스탠스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보다 좀 더 분산화된 정치 시스템을 요구한다. 소수민족의 자치가 강화되고 좀 연립 정부식으로 되면 좋아지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쿠르드와 HTS가 통치하는 지역 아니면 또 드루즈가 사는 지역들이 중심으로 된 거 각각 독립의 성향이 강한 뭔가 연방 같은 시스템을 요구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단 시리아 HTS 중심으로 알샤라 중심으로 시리아가 통일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쿠르드, 드루즈, 뭐 여러 가지 종교 집단, 소수 종교 집단 등 이런 세력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뭐 군대 같은 경우도 이 HTS 중심의 군대로 일원화시키는 그런 비중으로 관련 움직임인 것 같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반대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웹사이트에 관련된 전문가가 한마디 합니다. 이런 세 군데, 지금 새 편성된 군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샤라에 충성하는 HTS 중심의 군대 그리고 거기에 지지하는 지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헌법은 알샤라가 의원 및 대법원 판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이 좀 센 거죠. 의원이랑 대법원까지
그 판사까지 임명할 수 있는 권리니까 뭔가 입법 사법을 좀 나름대로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사법부랑 입법부가 이 행정부를 좀 통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런짓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적으로 봤을 때 살짝 시스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얘기하는 것이고, 좀 한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대통령 쪽으로.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방식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쿠르드라든지 뭐 두루즈라든지 소수민족들의 갈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즉 시리아 내전 당시에 반군 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반군 세력들끼리 싸우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일부 소수민족 장관이 존재하지만 실제 영향력은 불확실하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부서 자체가 다 중요하죠. 하지만 대통령과 더 결탁이 강한 그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국방부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여기 정확히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버전을 봤을 때 뭐 행정안전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향력이 좀 세지. 사실 여기 지금 발탁된 장관들의 요직을 봤을 때는 그런 센 영향력이 있을지 의문이고, 그리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일단은 시리아의 AGTS 반군 세력 알샤라 임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리아 새 내각이 발표가 되었고, 일부 장관이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좀 그들의 반영이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고, 뭔가 연방보다는 그들 중심, 충성하는 사람들, 알샤라 중심의 시리아가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 상당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중심의 쿠르드족 세력들, 그리고 소수긴 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루즈, 알라위파도 있죠. 참고로 알라위파는 지난 오랫동안 통치해오던 아사드 정부의 출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라위파거든요. 자, 그런 세력들의 반대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고질적인 갈등이었지만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고 또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또 가만히 볼 것인가,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주민수였습니다. 아디오스.